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미국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군사력 사용은 자위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가 군사 조치를 승인할 때만 합법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 총장은 기자회견 후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는데요. 거기에서도 열린 대학 강연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미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을 이런 상황인데도 승인할지 관심입니다. 미국 내부 여론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우세합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이 지난 1일자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네. 응답자의 59%가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반대하고 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지지자들만 따로 떼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반대가 54%, 찬성은 42%였습니다. 네. 또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봐도 반대 56%, 찬성 19%였는데요. 만약에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공습에 반대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49%가 반대한다라고 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29%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여론이 표결을 앞둔 미국 의회 그리고 오바마 정부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여론 구성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공습 찬성 여론 42%라고 하셨죠? 예. 네, 이게 전체 평균보다 높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은 군사 개입 찬성 여론이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분리되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 여기에서는 공습 반대 입장이 대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참전 군인 단체인 보트 배츠라는 단체하고 또 반전 단체인 무브온 같은 곳인데요. 어제 성명을 내고 군사 개입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오는 9일에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군사 개입이 시리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장기 분쟁에 휘말리게 될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미국이 제한적인 공습을 한다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의 알카에다 같은 세력이 지금 속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세력의 발호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화학무기가 엄청난 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시리아 화학무기 파문 때문에 지금 요즘에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부쩍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하고 북한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나가서 한 말인데요. 북한의 화학무기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가 올해 초에 발간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보고서라는 곳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발언입니까?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북한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당장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헤이글 국방장관하고 케리 국무장관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약을 통해서 방어하기로 한 한국과 그곳에 배치된 2만 8천여 명의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케리 장관도 같은 의회 자리에서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이란과 북한 같은 미국의 다른 적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북한과 시리아 사이에 화학무기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저께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시리아와 북한 사이에 화학무기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가능성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앞으로 미국하고 한국이 이 문제를 파고든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북한하고 시리아는 화학무기가 아니라 미사일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시리아의 핵시설로 의심되는 건물을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없애버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으니까 뭐 그건 일종의 핵 커넥션인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좀 불확실해도 어쨌거나 두 나라 사이에 무기 거래가 있는 것만큼은 정설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시리아 사태가 계속되고 또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커진다면 한반도에도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 여지는 있습니다. 네. 독일 대통령이 나치 학살이 있었던 프랑스 마을을 찾았다고 하는군요. 유아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나치의 대학살이 자행된 프랑스의 마을을 찾아서 과거 독일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네. 프랑스 중서부의 오라드르 슈르 굴란이라는 마을인데요. 2차 대전 말기였던 1944년에 나치가 이 마을 교회에다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가두고 또 거기다 독가스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주민 642명을 삭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독일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하고 같이 가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에서 손을 잡고 증언을 들었고 또 기념 서명을 한 뒤에는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나치 수용소를 공식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옆 나라에서까지 과거사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거 일본 아베 정부가 새겨서 봐야 할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강군을 양성해서 뉴미디어 여론을 휘어잡아야 된다라면서 온라인 여론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공산당 선정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이 전투적인 자세로 여론전에 임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어제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또 지식인 집단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정 간부들이 되도록 많은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당의 방침을 뒷받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 국정원 댓글 조직에서 뭐 영감을 얻은 건가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 취임 후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시 주석이 지속적으로 사상 통제, 언론 통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중앙판공청이라는 기관이 언론 자유 그리고 서구식 입헌민주주의가 당의 집권을 위협한다고 규정한 문건을 각 기관에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에 앞서서 3월에는 각 대학에서 서구 인권 사상에 관한 토론을 금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온라인 여론 통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의 비판적인 누리꾼들을 잡아들이는 방식인데 지난달 공산당 선정간부회의 직후에 실제로 몇 사람을 체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한국의 국정원이 하는 것하고 좀 유사한 건데 중국 정부의 방침을 선전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중국 지도부들은 사상 영역에서 자유를 풀어준다면 자칫하면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통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하나만 소식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중국과 관련한 문제로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중국 고위층의 자제들을 뜻하는 태자당, 이 태자당 사람들을 고용해서 중국 대형 기업이 증시에 상장할 때 주관사 업무를 따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중국 광다은행의 상장 주관사로 선정되기 전에 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광다그룹 회장의 아들을 채용했다라는 사실이 지난달에 알려졌었는데요. 그 후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사위를 고용했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왕치산 당시 서기하고 가까운 인물을 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무부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은행 전반으로 이 부당 이득에 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